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었네요. 그러면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고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1번. 지자체가 개공에 중개 없이 지자체하고 민간인하고 직거래했다 그 말이겠죠? 중개 없이 지자체가 매수를 했어요. 누가 신고합니다? 지자체가 신고하겠죠. 그래서 신고서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지자체가 제출해야 된다. 오, 맞는 말. 그래서 일반인은 신고 의무가 없고요. 지자체, 국가, 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오, 맞는 말.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 교부했습니다. 공동중개했네요. 그러면 전문가 둘이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오. 자, 3번. 매수인이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소 가면 등기가 됩니다. 등기법에 따른 금이는 받은 것으로 본다. 오, 맞는 말. 자, 금이는요,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에 검사도장 받아서 금인받은 계약서 갖고 와라. 그래야지 등기해 주겠다. 그 말인데,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지요. 필증에다가 그냥 계약서 붙이면 등기돼 버립니다. 금인받으러 구청에 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금인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뭐라도 했다면 뒤에서 금인은 무조건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받았다. 금인은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금인 필요 없어요. 앞에서 뭐라도 하면 금인은 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맞는 말이 됩니다. 자, 4번 지문 갈까요? 4번에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첫 분양받는 계약. 그 분양계약에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이 딱 된 지위, 동호수 선정된 거, 이건 뭐죠? 분양권이죠,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거. 분양권은 매매 거래가 될 거고, 중개 대상물에도 들어가고, 거래를 했다면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다 했어요. 분양권 매매됐는데 신고 대상이 아니다. OX, X, 4번 X. 오케이, 4번이 틀렸네요. 5번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신고할 사항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단독 문제로 줄 수도 있고 지문으로라도 섞여서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죠?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그렇죠. 조건 기한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분양권 신고하지 않는다. 4번이 틀렸네요. 4번 X.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거든요. 1번에 신고 대상 계속 물어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법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이 딱 된 지위, 동호수 선정된 것,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또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도 매매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오, 신고해야 되고요. 자, 2번 또 나오네요.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 중개 대상 물건 중에서는 토지하고 건물만 신고하니까 임목하고 재단은 신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신고해야 될 것은 아니다. 맞는 말. 3번.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한다. 자, 이것이 몇 회 시험입니까? 하면 26회 시험인데 26회 당시엔 이게 오철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 있어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보실게요. 3번에 신고받은 지금은 등록관청하면 안 돼요. 지금은 누구냐?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 물건이 있는 곳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면 신고 필증을 주는데 옛날에는 즉시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즉시하고 지체 없이는 서로 다릅니다. 즉시는 2글자고 지체 없이는 4글자예요. 즉시라는 말은 현장에서 바로란 뜻이고 지체 없이라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체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에요. 자, 즉시라는 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이런 뜻인데 예전에는 바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냐면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필요한 조치? 명령을 때려요. 보완 명령. 신고서를 다시 써서 오세요. 또는 매매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또는 진짜로 매매면 돈 줬을 건데 대금 지급 증명 자료 통장 가져오세요. 필요한 조치 명령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즉시 발급한다 했다가 지금은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치 명령을 때릴 거니까 지금은 즉시가 아니라 뭐다? 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X 처리할게요. 자, 요것이 26회 때인데 요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출판사에서 그죠? 요것을 조금 수정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26회 때 문제가 그냥 날로 나온 거예요. 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X가 됩니다. 그냥 X로 합시다. 그냥 고쳐서 오라 하지 말고 그냥 X로 할게요. X.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거래에 신고하려는 개공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면 또는 오케이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X. 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 부동산, 물건이 소재하는 어디에?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된다. 다시 되죠? 등록관청 신고 X. 자, 그래서 3번도 X, 4번도 X. 틀린 것은 3번, 4번 복수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3번, 4번 X. 자, 5번 지문 또 나오네요. 신고를 해야 하는 계곡에 위임받은 소공이가 신고서 종이 쪼가리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 보조님은 제출을 못하는데 소공은 방문 신고일 때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봤을 때 신고서 종이 쪼가리를 제출한다 했으니까 문맥상 방문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전자문서가 아니라 문맥을 봤을 때 종이 쪼가리를 제출을 대행한다 했으니까 방문신고란 뜻이에요. 방문일 때에는 소공이다 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O 하시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번 두 개가 X가 되겠어요. 자, 밑에 5번 문제 밑에 거 보십니다. 5번에 자, 신고할 대상 계약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좋네요. 짧고 간단하고 정답도 눈에 확 들어오고. 자, 1번에 주택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되고 2번에 토지의 임대차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3번에 부동산 공급 계약 신고하고요. 4번에 건물의 매매 계약 신고를 해야 되고 5번에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입주 분양권도 매매가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 아닌 거 정답 2번이 되고,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임대차도 신고하잖아요 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임대차는 6월 달부터 시행될 임대차도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오로지 무슨 임대차다? 주택임대차야, 주택. 그것도 모든 주택도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무조건 X, 토지 임대차 했으니까 2번은 무조건 X가 돼요. 오케이, 주택일 때만 임대차 신고를 나중 가서 하는 거예요. 나이스. 자, 그래서 토지 임대차 100% 무조건 X, 2번 정답. 자, 오른쪽 위로 가보실까요? 자, 위로 가보시 6번 문제가 있습니다. 6번 문제. 신고법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교부한 개공인은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오케이. 자, 2번.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는 국토부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거예요. 국토부 영의 정한다. 그 말은 사유서도 붙이고 거부한 사태 때문에 계약서 사본도 붙여서 단독 신고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가 있다. 거부한 자는 처벌되고 신고한 자는 처벌되지 않고. 오케이. 자, 3번. 개공에게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된다. 오케이.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해 주시 3 아니고 거짓 신고 주시오. 그랬으니까 500. 500 이하 과태료. 자, 4번. 옛날에 거짓 신고해 주시 3 그럼 300이고요. 거짓 신고해 주시 5 하면 500입니다. 그랬더니 질문 인터넷에 올렸어요. 300 주시 300짜리가 없던데요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은 안 해요. 거짓 신고해 주시 오 그랬으니까 얼마다? 500이야 과태료. 500이야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대상 맞습니다. 자, 4번에 신고 완청은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다. 신고서에 면적 가격 없이 막 신고서가 들어오면 뭐한다? 거부해버립니다. 필요한 조치, 명령,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오, 자, 이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때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지자,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3천 이하의 과태료. 대지자, 대금 지급 자료 불응 시에 3천. 허위 신고, 허위 해제 신고 이게 다 3천짜리거든요. 대지자, 조지자, 허허. 또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 명령,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밑에 5번 바로 또 나오네요. 5번에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대지자, 통장 가져와라, 입금표 가져와라. 매매면 돈 줬겠니? 돈 줬어요. 그럼 돈 줬다는 거 입금표 가져와. 자, 여기에 불응합니다. 취득세 3배가 아니라 3천입니다. 3천. 3천 이하의 과태료.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가지고 오지 않아요. 불응 시에 3천. 자, 그래서 취득세 3배 5번이 X가 될 것이고. 자, 3천짜리 뭐가 있어요? 대지자, 조지자, 허허. 그렇습니다. 대금 지급 자료 불응 시에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허위 신고,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을 허위 신고한 거, 또 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된 것처럼 허위 해제 신고, 이거 다 3천짜리입니다. 대져버리라, 조져버리라, 허허, 허허. 이거 3천짜리. 오케이. 그거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7번 가보십니다. 자, 7번 쉬워요. 그죠? 쉬워요. 자,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개공이가 계약서 작성 교부에다 또 나옵니다. 지역도로 나오네요. 시험 나오면 계속 나와요. 60일 내에 신고한다. X. 개공이가 30일 내에 개공이가 신고할 거고,
2번 또 나오지요. 소공 및 보조는 신고할 수 있다. X. 보조는 신고 못하지요. 3번 또 나옵니다. 지방 공사하고 개인이 거래했다. 양당사자 공동 신고한다. X죠. 누가 신고합니까? 지방 공사. 네, 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 단독. 자, 4번 또 나오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제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XX. 신고할 것은 꼭 나옵니다.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자립하세요. 자, 여기에 공법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공법, 뚱땡이 쪽. 공법은 어느 쪽이냐?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에요. 확인 설명사항이고, 설명서 기재사항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도 신고한다 하면 X가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매매 대상 토지 중에서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이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 동그라미. 그냥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은 신고사항이다. 5번 정답이 되겠어요. 옳은 거. 결국 4번하고 5번은 뭘 물어봅니다? 신고사항 물어봐요. 인고부부 실제 없죠? 자립하세요.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고부부 실제 없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위에 건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이 몇 회요? 30회, 30회. 제자문 연고. 쉬워요, 쉬워요. 아이고, 쉬워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보실게요. 8번 문제 보십니다. 신고 대상되는 계약을 모두 걸었어요. 더 쉬운데요, 이거는. 기억에 건축분양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건물 첫 분양받은 거 신고를 해야 되죠. 분양가, 공급가 신고하고, 미연에 도시개발법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은 거요. 분양가 신고를 해야 하고, 이것에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죠. 분양권도 매매가 되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자, 리얼에 또 나옵니다.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법에 따라서 관리청구계획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 이것도 매매가 됐으니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정답 되겠어요. 자, 밑에 9번 문제 갑니다. 9번에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4인 간의 거래 중개한 개공이가 계약서 작성 교부하면 개공이가 신고한다. 지금 이거 지금 5번째 정도 보고 있을 거예요. 6번째. 지금 계속 나오죠. 개공이 중개하면 누가 신고한다? 개공신고. 공동 중개하면 누가 신고한다? 공동신고. 지금 계속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 2번. 매수인, 이것도 또 나옵니다. 매수인이 신고하고 필증을 받았대요. 신고 필증 받으면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의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나오죠. 자, 3번 또 나옵니다. 위임받은 소공이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 소공이도 신발은 당연히 신고 가야 하니까요. 신고서에다가 무엇을 들고 갑니다? 신분증 들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된다. 맞는 말. 신분증 들고 가야 돼요.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자, 4번 또 나옵니다. 일방이 국가일 때 국가가 신고한다.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했다. 국가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1, 2, 3, 4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5번이 이제 틀려야 돼요. 5번 보십니다. 신고 관청은 대금 지급 증명 자료에다가 동글뱅이 빵 치신다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요 X가 됩니다. X. 5번이 X인 이유는 위의 것이 다 맞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 늘 보던 것, 늘 보던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정답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5번이 X가 돼요. 자, 과태료를 깎아줄 수가 있어요. 감면시켜 줄 수 있어요. 이거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그렇죠?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 과태료 감면 제도인데, 자, 리니언시가 적용되지 않는 게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자료 제출이고요. 또 하나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 요약집 잠깐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 나오면은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약집에 가보시는데 167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요약집에 167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자, 요약집 167페이지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합니다. 추가해서 정리할게요. 167에 가면 밑에 13번 위반 시 제재 있지요. 500 이하 과태료 시험 100%입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동글뱅이 1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가로 열고 신고를 거부한 자 미신고 500 신고를 거부했다니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500 이하 과태료. 2번에 해제 신고 안 했다 거부했다 500 이하 과태료. 3번에 거짓 신고를 요구합니다. 거짓 신고해 주시 500 이하 과태료. 4번에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도 500 이하 과태료. 5번 신고관청의 조치 명령을 위반해서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대금 지급 자료 제출 불응 3천인데 그 외의 자료다 했으니까 가로 열고 매매계약서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불응 시 어디로 간다? 500. 그럼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라. 입금표 갖고 와. 불응 시에는 어디로 간다? 그것은 3천으로 가요. 자,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주의해서 조그마한 글자가 있거든요. 주의. 1, 2, 3, 4의 경우 그러니까 신고를 거부하고 거짓 신고 요구 조장 방조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발각되기 전에 자진 신고 자수해요. 자수. 신고 안 했다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고 내가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해놓고 발각되기 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어떻게 한다? 감경 또는 면제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계속 봅니다. 다만 맨 끝에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는 동글뱅이 5번의 자료 동글뱅이 자료 제출하고는 상관없다 동글뱅이 5번의 매매계약서 자료 가져와 불응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제가요 어제 가지고 오라는 매매계약서 안 가져왔걸랑요 과태료 깎아주거나 면책해 주세요. 그러면 과태료 깎아줄까요? 가져오라 그럴까요?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제출은 리니언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해놓고 발각되기 전에 꼬지르면 과태료 감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료 제출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천짜리 있어요. 3천짜리. 자, 3천짜리가 어떤 게 있어요? 대지자, 조지자, 허허. 메뉴에 대져버려라, 조져버려라, 허허. 대금 지급 자료,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허위신고, 허위신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 3천짜리도 리니언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깎아준다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거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지자, 조지자도 성격상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 통장 가져와. 안 갖다 주고 내가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럼 가져오라 그러지요. 과태료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치명령 안 따랐는데요. 이것도 과태료 깎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조치명령 다시 써서 와라 그래요. 허위신고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현행법은 리니언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밑에 양가로 3번 취득가액의 5% 별표 시험 100%예요. 이것은 뭐다? 거짓신고. 무엇을 거짓신고한 거예요? 가격. 취득가액. 가격 쓰셨나요? 거기에다가? 네, 그죠. 가격을 거짓말한 겁니다. 가격을 거짓말하면 취득가액의 5%의 과태료. 그러니까 10억짜리를 5억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발각되기 전에 꼬질러요. 동글뱅이 3번 동글뱅이 빵. 신고관청은 자진 신고한 자, 자수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바에 따라서 과태료 감면할 수 있다.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리니언시가 없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앞에서
500자료 중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거, 매매계약서 안 갖다 준 거 하고 또 하나가 뭐다? 3천짜리예요. 여기에는 리니언시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요거 하나 정리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사실은. 근데 우리니까 요까지 합니다. 리니언시가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자료 제출하고 3천이에요. 자료하고 3천, 자료 3천은 과태료 감면제도, 자수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료하고 3천은 리니언시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면 요 문제가 아까 몇 번이었어요? 9번 문제였지요? 자, 다시 오실게요. 9번 문제, 5번 지문. 신고관청은 대금지급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감면할 수 있다. X.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살짝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오케이. 자, 그 정도. 그래서 5번 합니다. 5번 X. 자, 10번 문제 가실게요. 자, 오른쪽 맨 위로 갑니다. 10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찾으래요. 찾아봐야죠, 뭐. 자, 1번.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석 달 내에 신고한다. X.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자,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의 수준을 따라 실거래가 5억이다. 콤마. 그 다음부터요. 매수인이 국가예요. 국가. 그럼 국가는 매도인하고 직거래를 했나 봐요. 국가하고 매도인하고. 공동으로 신고한다. X. 누가 신고한다? 국가. 그죠? 국가가 어떻게 한다? 단독 신고. 국가가 단독 신고. 매수인이 국가면 국가가 단독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 X. 자, 그럼 3번요.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시장은 신고관청이 된다. 자, 신고관청은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장인데 구청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으로 가고요. 구청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청 가야 돼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에는 구가 있다 없다? 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시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신고 관청이 된다. 3번이 정답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공법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괜히 그냥 복잡기만 합니다. 우리 중개법은요. 공법처럼 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특광시 도지사냐 시군구청장이냐 이렇게만 따지고 시군구청이 나올 때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 가요. 구가 없을 때 어디로 간다? 그때는 그냥 시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제주도에 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 밑에 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시장은 그죠? 시장 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당연히 신고관청이 되겠죠. 3번이 그냥 정답됩니다. 만약에 구가 있다 그럼 어디로 간다? 구청. 구가 없으면 어디로 간다? 시장. 시청. 그래서 3번 정답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 고민하지 마시고 공법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괜히 본인만 힘들어요. 자, 4번 갑니다. 또 나옵니다. 개공이가 계약서 썼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개공이가 신고할 수 있다. X 누가 신고한다? 개공이가 신고하는 거고. 자, 5번에 또 나옵니다. 개공이 신고하려는 개공이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건 맞고 등록관청의 지시는 자꾸 나오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관청.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3번 정답. 별 내용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1번 문제 갈게요. 신고서 작성 방법. 자, 신고서는요, 우리 요약집에 잠깐 보세요. 요약집 잠깐 보실게요. 요약집에 169페이지 잠깐만 가봅니다. 요약집 169. 자, 169페이지. 169입니다. 요약집 169.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요. 자, 신고서는 기본 개념이
요 신고할 내용을 신고서에다 기재를 해서 제출해서 신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서 서식을 싹 다 위치까지 싹 다 외우면 좋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 없죠. 이건 사실은 못 외우는데 그래도 기본 개념이 신고할 사항을 신고서에 적도록 법에서 양식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 인적 사항 적는 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글뱅이 위에 1번에 매도인의 인적 사항, 동글뱅이 2번은 매수인의 인적 사항. 인적 사항 적을 때 오른쪽 보니까요. 국적도 적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분도 적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국적은 외국인일 때 이제 국적을 적을 거고, 지분은 이제 공유 관계일 때는 이제 주소란에 그 지분도 적을 거고요. 동글뱅이 3번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특수 물건일 때 기재할 거고, 그 바로 밑에 칸에 외국인은 매수 용도도 기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개업자 개공이가 누구냐, 업자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6번, 7번 이제 면적하고 지목, 소재지 당연히 신고해야 되니까 부동산 면적류, 소재지 기재하는 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두 개가 이제 포인트인데 8번에 물건별 가격이 있고 9번이 총 실제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자꾸 나와요. 그죠? 물건별 가격은 아파트 두 채가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어떤 가격을 적는다? 가까이 적어요. 101호 얼마, 102호 얼마. 건별 가격 적는 칸이 건별 가격이고 두 채 20억 전체 가격은 어디다 적는다? 그 밑에 총 실제 가격에 적는 거고요. 그죠? 그때 이제 부가세를 어릴 때는 포함된 가격, 다 커서는 제외한 가격으로 적어라 라고 그 바로 뒷페이지 나오거든요. 자, 밑에 이제 종전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10번에 종전 부동산은 어떤 말이죠? 종전,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에 낡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전 부동산, 곡하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이제 매매가 됐을 때 그때만 곡칸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고, 다른 물건이 거래되면 그 칸은 비워 놓으셔야 되는 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의사항 나오는데 1, 2, 3, 4 꼭 다시 읽어보시고 맨 밑에 5번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맨 밑에 5번. 자, 보실게요. 맨 밑에 5번.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첫 분양받는 거 또는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한 거. 얼마에 태어나서 어릴 때 얼마에 팔았느냐. 그때 가격을 적을 때 8번의 물건별 가격이든 9번의 총 실제 가격이든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요? 포함 동글뱅이 빵 치셨어요. 어릴 때는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하고, 자, 그 밑에 줄 콤마 그 외의 거래 대상은 현존하는 거예요. 다 커서 현존하는 토지 건물로 매매했을 때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요? 제외 동그라미표 제외한 금액으로 그 가격을 기재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포함, 어릴 때는 포함, 다 커서는 제외,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도 맨 위에 거요. 오른쪽 페이지도 뭐 계속 반복해서 보실 텐데 오른쪽 맨 위에 1번, 2번에 아까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적었었거든요. 거기에서 맨 위에 줄 다수다 그 말은 공유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주소란에 뭘 적었다? 지분 적어요. 다수일 때는 주지, 주소란에 거래 지분을 적고요. 가로 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셋째 줄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가로 닫고. 이거 무슨 말이죠? 공유 지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유 지분이 거래가 되어도 신고할까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공유도 소유권이고 토지 건물의 공유 지분 예컨대 30% 지분이 거래가 되어도 그것도 토지 건물에 대한 거래거든요. 매매. 그때도 신고합니다. 그러면 파는 지분하고 사는 지분이 다르면 안 되겠죠? 매도인은 지분 30%를 팔았다는데 사는 사람은 지분을 20% 샀다.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지분 거래일 때는
거래된 매도인의 지분과 매수인의 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치한다. 오케이. 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콧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납감을 합니다. 그럼 국적과 매수 용도 시험 계속 나오고요. 국적과 매수 용도 기재하고. 자, 3번도 꼭 읽어보시고 4번도 읽어보시는데 4번은 건물일 때 건물의 종류를 뭘 보고 적어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보고 건축법 보고 적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기재하지 마세요. 건축법 보고 적으세요.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5번도 꼭 읽어보시고요. 임대주택 분양 전환된 것은 분양 전환에다가 체크 표시하고 그 말이고. 6번도 꼭 읽어보시고 밑에 7번은 시험 계속 나오는데 징그럽게 나옵니다. 면적을 적을 때에는 집합 건물은 무슨 면적 적는다? 전용 면적, 그죠? 실제 거래 면적이니까 집합 건물 아파트가 거래되면요. 실제 면적을 적으라 그랬는데 거래는 전용 면적이 거래되면 공용 면적 따라오는 거죠? 구조상, 규약상 공용 면적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매매 계약쓸 때 면적 적을 때 무슨 면적이요? 전용 면적 적는 거예요, 전용 면적. 그래서 이제 요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실제 거래된 면적이니까 집합은 전용 면적을 적는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물건별 가격 있고 물건별 가격 맨 위에 8번, 9번 묶으셨나요? 네, 8번에 물건별 가격 어떤 가격 적는다? 각각의 것을 적어요. 각각. 그 각각도 있잖아요. 아파트 두 채를 신규 분양받았다. 101호는 날로 분양받았고 102호는 확장해서 분양받았다면 101호 얼마 분양받고 102호 얼마 분양받았다. 확장 비용도 포함시켜서 적어줄 거예요. 실제 거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릴 때니까 셋째, 넷째 줄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넷째 줄에 포함시켜요. 어릴 때는. 공급이나 전매 어릴 때니까 포함된 가격으로 적어줄 거고요. 자, 9번 총 실제 가격은 전체 두 채 20억 전체 가격을 기재하더라 그 말이고 마지막 10번에 종전부동산은 뭐가 거래가 되면 오로지 입주권이죠. 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매매가 됐을 때에만 그 칸에다가 기재합니다. 그 말이고요. 자, 재미삼아서요. 오른쪽 보실게요. 보시는 김에 잠깐 보시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나오죠. 그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은 어떨 때 기재하는 거예요? 특수물건. 특수물건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기재합니다. 그거 잠깐만 보실게요. 우리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볼게요. 재미삼아서. 아이고 재밌어라. 자,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투기 과열이나 조정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기재를 하는데 자금 조달을 보니까 그죠? 자금 조달 위에 보니까 자금 조달 동글뱅이 1번에 자금 조달 자금 조달 계획을 보니까 어떻게 자금 조달할까요? 자, 예컨대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요. 자금 조달 보니까 위에는 뭐가 있다? 자기 자금이 있어. 자기 자금. 그죠? 자기 자금. 자기 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두 번째가 차입금이죠. 차입금. 두 번째가 차입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20억짜리 아파트를요. 제가 어떻게 사요? 내 돈이 10억 있고요. 은행 융자를 10억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기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돈 10억에 차입금 10억. 자, 금방 올게. 카메라 안 따라와도 돼요. 분필 가지러 가는 거, 분필 가지러. 자, 그래서요. 내 돈이 10억 있고 은행 융자가 10억에서 20억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자기 자금 보니까 재미삼아서 보는 거예요. 동글뱅이 2번이 있어요. 동글뱅이 2번에 금융기관 예금에 내 통장에 20억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럼 내 통장에 20억 있다면 그 2번에 금융기관 예금액에다가 거기에다가 10억 있다면 거기에다가 15 이렇게 적으면 되죠. 바로 우측에 3번에 주식, 채권, 매각대금 10억. 그러니까 주식을 10억을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내 돈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10억 쓰면 돼요. 자, 4번의 정려상수. 이게 기분 제일 좋아요. 아버지로부터 10억을 정려받았다? 상속받아서 10억이 있다, 내 돈이. 그러면 거기다가 10억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올까?
세금 조달하고 정려서 냈느냐, 뭐 상수 냈느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다음 오른쪽에 현금 따발로 내가 금고에다가 10억 5만 원권을 10억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5번에 현금에다가 10억 적겠죠, 그죠?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자 그다음에 밑에 차입금의 8번 보시면 8번은 뭐냐? 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합계 이렇게 돼 있죠. 은행에서 10억을 내가 융자 낼 거예요. 그러면 그 칸에다가 기재하면 됩니다. 재밌는 거 밑에 9번 오른쪽에 10번이 있어요.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돼 있죠. 우리 회사에서 10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회사에서 안 빌려줘서 오른쪽에 보다 사채를 끌어서 10억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채까지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사채 10억에 내 돈 10억, 사채 10억. 자, 그렇게 해서 차입금이 지렛대 효과를 하죠. 학개론에서. 차입금 얼마, 내 자본 얼마, 자금 조달. 자, 그 밑에 이제 동글뱅이 14번 밑에 칸에 자금 지급 방식. 어떻게 돈 줄 거냐. 동글뱅이 15번에 계좌이체로 쏴준다. 그러면 계좌이체에다가 20억 쏜다. 이렇게 하겠죠. 17번에 현금으로 바로 현금 발행하겠다. 그러면 17번에다 기재하면 되고. 밑에 18번은 뭘 적는다? 자금 조달하고 그 밑에 뭐 적어요? 입주 계획. 본인 입주할 거냐? 아니면 본인 빼고 다 입주할 거냐? 그렇게 입주 계획도 기재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물건일 때? 특수 물건일 때. 자, 넘겨보시면 175가 있어요. 재미삼아서. 175는 뭐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금 조달 계획에다가 맨 위에 증명서를 붙이죠. 그 위에다 하나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투기 과열지구 내 이렇게 하나 쓰세요.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다가 증명자료까지 붙이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어디예요? 위에다 쓰시면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투기 과열, 너무 과하다, 심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금 조달에다가 각각 증명서를 붙여요. 그래서요, 증명자료 자 이해해 봅니다. 증명자료가 쭉 나오죠. 이거 싹 다 외워야 됩니까? 이거 다 못 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명자료다 보시면 되는데, 재미삼아서 1호가 있어요. 1번에 보면, 내 돈이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증명자료로 뭘 붙여야 돼요? 과열지구에서는 내 통장에 돈 10억 있다. 은행 잔고 증명서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10억 있다. 이 증명서를 붙이면 되고, 또 재밌는 거 아까 사채 있어요. 사채. 밑에 8번 있어요. 1, 2, 3, 4, 5, 6, 7, 8. 8번 보시면 자금 조달 중에 회사 지원금이나 사채를 썼단 말이에요.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서 투기 과열 지구는 붙여서 같이 증명자료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럼 사채업자 찾아가서 내가 10억 빌린 거를 증명자료 끊어달라 그러면 사채업자가 그냥 끊어줄까요? 포기각서 하나 쓰라 그럴까요? 포기각서 하나 쓰라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법인 거래일 때는 인코보실적 자리 봐서 거기에다가 뭘 붙인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그죠? 등기 현황, 친족 관계냐, 취득 목적, 자금 조달, 이용 계획. 요거를요, 자, 개념만 잡아요. 법인끼리 거래했다면 신고서를 앞에 걸 쓰고 이거를 추가로 또 쓸까요? 이것만 쓸까요? 이걸 추가로 쓰는 겁니다. 기존에 앞에 있는 신고서, 인고 부부 실제 없죠. 그거 다 쓰고. 그다음에 법인 거래일 때는 이걸 추가로 쓰는 거예요. 추가로 붙여서, 그죠? 등친 목자리 추가로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그리고 이제 특수 물건이다 그러면 여기다 또 뭘 붙인다? 앞에 있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또 붙이는 거고, 법인이 그냥 들어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인이 취득할 때에는 구역 관계없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다 들어가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이 다 들어가. 법인이 취득할 때는 구역 관계없이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인 간의 일반 물건 거래하면 한번 들어만 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4인 간의 일반 물건 거래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썼으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4인 간의 특수 물건 거래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붙이면 되고, 나이스. 그 다음에 법인끼리 거래했다면 거기에다가 뭘 붙인다?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법인이 주택거래 했을 때 주택거래 신고를 또 붙이는 거예요. 나이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의 시험에 지금까지 늘 나온 거 이거 정리한 다음에 7월달 가서 보셔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요 개념만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 자습 한번 갈게요. 자, 신고서 자습 문제 풀이 해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카메라 힘들 수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하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11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자습하면 쉬워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공부할 때가 힘든 것이지, 기출문제 보면 문제는 쉬워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1번 문제. 거래 당사자가 다수예요. 공유관계래요. 공유관계. 주소란에 지분적을 해요. 맞지요? 오. 자, 2번. 부동산 종류가 건물일 때 건물의 종류를 적는데 마음대로 적지 말고 건축법 보고 적으세요. 맞지요? 오케이. 자, 3번 시험 늘 나오는 거.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 기재한다. X.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X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물건별 거래 가격 날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오, 건별 가격은 별 가격을 적는다. 오케이. 자, 5번. 개공도 신고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개공이 중개했을 때 인고부 실제 없죠. 중개업자가 누구냐?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사무소 등록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오케이. 맞는 말. 틀린 거 몇 번? 3번 X. 아싸, 쉬워요. 자, 밑에 12번 갑니다. 옳은 것을 찾았어. 1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첫 분양받는 거. 분양가 얼마냐?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을 했어요. 어릴 때 팔아먹었죠. 건별 가격이든 총가격이든 가격 적을 때 부가치세. 어릴 때 포함, 플러스 포함한 금액 적는다. 오. 자, 2번. 이제 속이 안 좋아요. 면적. 실면적 적는데, 집합은 어머나 연면적 적는다. X. 2번 X. 2번 틀렸고. 3번. 실거래가 6억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 취득하는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 사항에 해당한다. 자금 조달 계획은, 그죠? 이것도 26회 때 그 시험을 수정 없이 날로 출판사에서 바로 그냥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입주 계획은, 그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일 때는 금액 관계없이 다 자금 조달 입주계획에 들어가고, 비규제지역이다 그러면 6억 이상이잖아요.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6억을 초과한다, 그래, 초과할 때 자금 조달 계획이 신고서 작성사항이 된다 했으니까 투기나 조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해석을 하면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이겠죠. 6억 이상.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옳은 걸 찾으려 했는데 정답은 어차피 1번이 정답이 되고 밑에 건 다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초가 아니라 6억 이상으로 하고 요거 그냥 X로 처리할게요. 아니면 그냥 O 하셔도 돼요. 그냥 O 하셔도 되고. 그냥 요거는 뭐 하기 나름인데, 그죠? 또 이제 6억 이상이면 당연히 6억 초과해도 자금 조달을 적어야지 하면 그냥 O가 돼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O 할까요, 그냥? 네, 그냥 O 합시다, 그러면. 다수결에 따라서 그냥 O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이 들어가야 되는데 6억 초과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6억 이상이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자금 조달이 들어가는 겁니다. O 할게요. 옳은 거 1번에다가 3번도 옳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4번요.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이 아니라 뭐다? 입주권이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매매됐을 때만 적고. 자, 5번. 개공이가 거짓으로 신고서 작성했다. 가격을 거짓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00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취득가액이 나와야 돼요.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5% 이하의 과태료. 거짓 가격은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도 X. 그럼 정답은 1번하고 3번하고 두 개가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13번 갈게요. 자, 몇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13번. 부동산 거래 실무 작성 방법 옳은 것을 모두 그렇어요. 자, 또 나와요. 전매계약 부자물 입주권 고를 때 넷째 줄에 부가세가 있을 때, 어릴 때니까 엄마하고 같이 신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가세를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 가격을 적어야 되고, 니은의 물건별 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 것이고, 이것의 종전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매일 때만 적는 것이고, 맞죠? 자, 리얼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기재에 적는다 안 적는다? 적어야 되겠죠. 인고부 실제 없죠. 조건의 기한, 뭐 참고사항 있으면 적어야 되겠죠. 오케이, 적는다. O가 될 겁니다. 그럼 옳은 걸 찾아라. 니은, 디귿, 리얼. 정답은 4번. 4번 정답. 오케이. 자, 14번, 15번 두 개만 보면 다 봐요, 이제. 14번 보실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 아이고야, 또 나왔어요. 1번. 공법 쪽이요. 뚱땡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OX. X. 신고할 거 인고보고 실제 없죠? 그게 공법이 없어. 공법 없어. 그래서 공법도 신고한다. X.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거래 당사자 신고한 후에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해제 신고 확정되고 며칠 내에 30일.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되고, 요거 안 하면 얼마냐? 500 이하의 과태료 하나 써주시고, 500 이하 과태료. 그래서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맞아요. 자, 3번 또 나와요. 개공이가 계약서 썼다. 개공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오, 신고사항. 업자가 있으면 업자 누구냐? 신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요.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 첫 분양받았을 때 가격 적을 때 또 나와요. 부가가치세 포함. 어릴 때는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오, 자, 그럼 5는 이제 또 나오겠네. 면적 또 나오네. 면적인데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적고 맞지요? 그 밖에 건축물 단독주택 같으면 연면적을 다 적어줍니다. 5번 O.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느낀 점 나오는 것 계속 나온다는 거. 자, 오른쪽 마지막 문제 틀린 것을 쳤어요. 1번 나카무라.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오, 그렇죠. 국적과 또 하나 보태면 무슨 용도? 매수 용도. 국적과 매수 용도 기재하고요. 자, 이번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 공동으로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 봅니다.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 XXX. 공동 제출 아니라 신고서 제출. 종이 쪼가리 제출은 아무나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 1인이 바쁘다 그러면 1588 대리를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꼭 공동으로 손잡고 제출해야 된다면 틀립니다. 잘 가다가 뒤에 가서 틀려버렸어요. 공동 제출한다. X. 자,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나는 법인 외의 자가 4인 관계 실거래 가격이 6억 이상, 비규제 6억 이상 주택이나 그다음에 투기 과열이나 조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재한다. 맞겠죠? 금액. 비규제는 얼마 이상? 6억 이상. 그다음에 투조는 그냥 모든 주택. 자금 조달 입주 계획. 국가는 제외하고. 맞아요. 국가는 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안 적어요. 국가는. 나이스. 맞습니다. 3번. 오, 자, 4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되었다면 분양 전환에다가 체크 표시한다. 맞아요. 이거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너 왜 임대 아파트 사니? 그랬더니 5년 있으면 있잖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거든.
그래서 임대아파트 5년 버티면 내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거야. 그때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받거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살다가 5년 후에 일반 분양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면 그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해서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5번 와우 이제 눈에 다르게 나겠는데 5번 면적률 실제 면적을 주는데 많습니다. 저놈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 X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신고인데 세 문제 분량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갈게요. 쉬었답니다. 예.